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를 외치며 디플레이션 탈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급격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상품 시황이 상승하고 애프터 C19를 겨냥한 경기 회복 관측도 있어서 해외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디플레이션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C19 백신 접종이 진전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로금리 해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0.1%로 10개월 만에 상승했으나 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일본의 물가 하락은 2019년 유아교육 무상화, 2020년 고등교육 무상화에 의한 교육 관련 비용 하락, 그리고 고투 여행에 의한 여행이나 숙박 가격의 하락, 금년 들어 시작된 통신요금 인하 등 소비자 물가 하락을 재촉하는 경제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상품 시황의 상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본 내 기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4.9%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끈질긴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지만, 일본은행의 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인들의 물가에 대한 체감으로는 최근 6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물가는 3.9%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 같은 조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도 거의 일관되게 4에서 6%의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 상승과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는 이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이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일본은행 조사의 또 다른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물가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 물가 상승이 목표라고 주장하면서도 끈질긴 디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내 소비자들과 인식 차이는 심각합니다. 한층 더 압박하는 듯한 질문에는 물가가 올랐다고 느낀 사람 중 80% 가까이가 물가 상승은 어느 쪽인가 하면 난처한 일이다 라고 회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설문에 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은행의 설문조사는 물가를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전체로 정의하고 있지만, 모든 구입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는 드물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주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 어렴풋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고 있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를 것인지까지 계산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체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실시한 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생활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유가 생겼다는 응답은 5% 정도였지만,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조사를 확인해도 여유가 생겼다라는 응답은 5% 전후였고, 여유가 없어졌다라는 응답은 50% 전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확고합니다. 또한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급여나 사업 등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이어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유가 급등이나 소비세율 상승 같은 뚜렷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지는 게 당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드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지만 소득이 변동해도 소비 행동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월 소득에서 소비 금액을 공제하고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활 형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남는 돈이 적어지거나 모자라게 되면 생활 형편이 나빠져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어진 이유로 소득 감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어진 이유를 묻는 이 질문이 복수 응답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 형편의 여유가 없어진 이유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을 함께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는 일본인보다 여유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의 체감 물가는 4에서 5%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원하는 목표대로 만약 통계에서도 2에서 3% 물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개인 소비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의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일본 기업들의 교역 조건이 악화돼 수익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비용을 줄여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같은 가격에 제품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하고 소비를 정체시켜 다시 기업들의 수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들의 체감 물가도 올라가게 돼 갈수록 가격 전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을 올려 판매가 급감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수익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일본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물가 통계를 바탕으로 끈질긴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물가 체감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배경은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의 통계는 개별 가격 변동을 쌓아 올려 작성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남은 여유 금액의 증감으로부터 물가를 체감한다고 하는 인식 방법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있으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느껴버릴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나쁜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른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일본에 존재하는 이상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내거는 디플레이션 탈피 2% 물가 목표라는 구호는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